파트 1. 어제 식사 메뉴가 뭐였지? 조금 전 약을 먹었나? 방금 무엇을 하려고 했지? 이런 생각을 하루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소한 잊어버림이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72세 김영애 님이 눈물을 보이며 제 진료실을 방문하셨어요. 박사님, 마트에서 며느리를 만났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우리가 20년이나 함께 지냈는데 말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곤란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하지만 오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미라 님이 제가 알려드린 일본 운동법을 단 3주간 실천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며느리 이름은 물론이고 손주 친구들 이름까지 모두 기억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력 저하가 단순히 노화의 과정이라고 여기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게 된 진실은 매우 다릅니다. 70대, 80대에도 20대보다 뛰어난 기억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루 1분의 운동입니다. 파트 2. 믿기 힘드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운동법으로 여러분의 기억력이 증진되고 집중력은 예리해지며 치매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기억력은 현저히 나빠져서 1년 이내에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은 흐려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구독하시면 누구보다 신속하게 내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자주 건망증을 겪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하루 1분 투자로 여러분의 뇌를 20년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놀라운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미라님은 어떻게 그토록 빨리 호전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20년간 환자들을 돌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는 뇌를 활성화하는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95%의 사람들은 이 스위치의 위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셨죠? 하루 단 1분만 이 스위치들을 자극하면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5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운동은 여러분을 매우 놀라게 할 것입니다. 파트 3. 먼저, 이러한 운동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습니다. 30세 이후 뇌의 부피가 매년 약 1%씩 감소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를 근육에 비유해 보세요.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죠. 뇌도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 건강에 정확히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은 노화된 뇌도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 부르며 90세에도 이 기능은 유효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 환자 중 84세 박철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10년간 텔레비전만 시청하시다가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셨습니다. 박사님, 제 머리가 녹슨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3개월간 매일 뇌 운동을 하신 후 제 머릿속에 기름칠을 한 기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고 세상이 뚜렷하게 보인다고요. 파트 4.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운동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운동은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효과를 최대화하는 통합 운동법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발가락을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의자에 편안히 앉아 발가락을 위로 쭉 들어 올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단순한 동작이 뇌를 활성화시킨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발가락과 뇌 사이에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발에는 수천 개의 신경말단이 분포해서 이것이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발가락을 움직이면 손해라고 불리는 뇌의 특정 부분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손해는 균형 감각, 기억력, 집중력을 관장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발가락 운동은 노년층의 낙상 위험 또한 줄여준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발가락 운동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넘어질 확률이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발가락이 뇌와 균형 감각에 이토록 중요하다니 놀랍지 않나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양쪽 발가락을 동시에 위로 들어 올려 5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습니다. 이제 발가락을 아래로 힘껏 누르며 또 5초간 유지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닥을 강하게 누르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다음으로 발가락으로 바닥을 10초간 마사지하듯 누르세요. 마치 모래사장을 걷는 느낌으로 발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여 봅니다. 하나, 둘, 셋, 10까지 세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쫙 벌렸다가 다시 오므려 보세요. 마치 손가락을 폈다 쥐었다 하는 것처럼요. 이것도 10초간 반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정확히 30초가 됩니다. 하루에 2번만 하시면 됩니다. 벌써 발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손해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8세 조미경님은 처음에 발가락 움직이는 게 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2주 후 박사님, 요즘 계단에서 비틀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 전화번호도 자꾸 생각나요. 라며 놀라워하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발가락 운동을 따라 해보셨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파트 5.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고 느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돌처럼 굳어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한번 목을 천천히 돌려볼까요? 목과 뇌의 건강 사이에는 놀라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목에는 뇌로 향하는 혈액의 핵심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동맥과 척추동맥입니다. 목이 경직되면 마치 호스를 밟은 것처럼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목 움직임이 제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3% 낮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목의 유연성이 뇌 건강에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20%를 소모합니다. 그만큼 혈액 공급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목의 혈관이 좁아지면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해 기억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먼저 의자에 편히 앉으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봅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까지만 돌리고 5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중앙으로 돌아와서 왼쪽으로도 동일하게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엔 고개를 위로 들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것도 5초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턱을 가슴 쪽으로 내려 5초간 있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또 30초가 됩니다. 하루에 2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벌써 목이 유연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더 많은 혈액이 뇌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76세 강대영님은 늘 박사님, 제 머리가 안개 낀 것 같아요. 라고 호소하셨어요. 목 돌리기 운동을 3주간 하신 후 안개가 걷히는 기분입니다. 신문을 읽어도 바로바로 이해가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하셨나요? 목이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경직된 부분이 느껴지신다면 그 부위를 천천히 부드럽게 더 움직여 보세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파트
여러분, 혀를 한번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쉽죠?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 언어 능력과 기억력을 증진시킨다면 놀랍지 않을까요? 혀는 인체에서 뇌와 가장 많이 연결된 신경이 분포한 부위입니다. 특히 설화신경과 설인신경이 혀와 뇌를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혀를 움직이면 뇌의 언어 중추가 즉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노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 중 하나가 바로 단어 찾기의 어려움입니다. 아, 그거 있잖아요? 하면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런 현상은 언어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악화되기 때문인데 혀 운동은 이 부분을 직접 자극하러 활성화시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분의 운동을 한 노인들은 단어 해상 능력이 평균 31%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먼저 혀를 쭉 내밀고 5초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혀를 오른쪽으로 내밀어 볼을 밀어내듯 해보세요. 5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으로 혀를 입천장에 힘껏 누르세요. 10초 동안 누르고 떼기를 반복해 줍니다. 하나, 둘, 셋, 10까지 세면서 마지막으로 입 안에서 혀로 원을 그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시계 방향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또 30초가 됩니다. 벌써 혀가 더 민첩해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뇌의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75세 김기철님은 평소 말씀을 자주 더듬으셨어요. 박사님, 머릿속에 생각은 맴도는데 말이 꼬여서 나오질 않습니다. 라고 호소하셨죠. 혀 운동 이후 이제 손주들과 대화할 때 말이 술술 나옵니다. 예전에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대화를 피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주도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 이 간단한 혀 운동이 그 문제를 완화해 드릴 겁니다. 지금 따라 해보셨습니까? 이 간이 조금 얼얼하고 활기찬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혀신경이 활성화되는 느낌입니다. 파트 7. 여러분, 귀를 한번 만져보시죠. 놀랍게도 이 작은 귀가 내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귀 안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균형을 담당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우리 몸의 가장 긴 신경 중 하나가 지나가는데 이 신경은 뇌에서 시작하여 심장, 폐, 소화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귀를 자극하면 뇌관이 활성화되고 뇌관은 균형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중심 부위입니다. 또한 미주신경 자극은 전반적인 신경계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중국 전통 의학에서는 수천 년간 귀 반사구를 자극하려 다양한 건강 문제를 다스려왔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귀 마사지가 스트레스 완화, 혈압 조절,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귀 마사지가 어지럼증을 크게 완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이 향상되면 낙상 위험도 줄어들죠. 미국 노인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귀 마사지를 정기적으로 받은 노인들은 균형 테스트 점수가 27%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따라 해보세요. 양손으로 귀를 부드럽게 잡고 위로 5초간 당겨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옆으로 5초간 당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로도 5초간 당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귀 전체를 오늘 그리드 마사지해 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시계 방향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 역시 30초만 완료됩니다.
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귀를 마사지하면 뇌관을 통해 뇌 전체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70세 윤성민님은 항상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어요. 길을 걸을 때 넘어질까 바늘 불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귀 마사지 10일 후, 박사님, 요즘은 계단도 천천히 오르내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져서 신문도 집중해서 읽게 됩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어지럽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간단한 귀 마사지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마사지 따라 해보셨나요? 귀가 붉어지고 따뜻해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신문을 읽어도 바로바로 이해가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하셨나요? 목이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경직된 부분이 느껴지신다면 그 부위를 천천히 부드럽게 더 움직여 보세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파트 6. 여러분, 혀를 한번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쉽죠?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 언어 능력과 기억력을 증진시킨다면 놀랍지 않을까요? 혀는 인체에서 뇌와 가장 많이 연결된 신경이 분포한 부위입니다. 특히 설하신경과 설인신경이 혀와 뇌를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혀를 움직이면 뇌의 언어 중추가 즉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노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 중 하나가 바로 단어 찾기의 어려움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하면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런 현상은 언어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악화되기 때문인데 혀 운동은 이 부분을 직접 자극하러 활성화시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분 혀 운동을 한 노인들은 단어 해상 능력이 평균 31%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먼저 혀를 쭉 내밀고 5초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혀를 오른쪽으로 내밀어 볼을 밀어내듯 해보세요. 5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으로 혀를 입천장에 힘껏 누르세요. 10초 동안 누르고 떼기를 반복해 줍니다. 하나, 둘, 셋, 10까지 세면서 마지막으로 입안에서 혀로 원을 그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시계 방향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또 30초가 됩니다. 벌써 혀가 더 민첩해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뇌의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75세 김기철님은 평소 말씀을 자주 더듬으셨어요. 박사님, 머릿속에 생각은 맴도는데 말이 꼬여서 나오질 않습니다. 라고 호소하셨죠. 혀 운동 2주 후, 이제 손주들과 대화할 때 말이 술술 나옵니다. 예전에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대화를 피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주도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 이 간단한 혀 운동이 그 문제를 완화해 드릴 겁니다. 지금 따라 해보셨습니까? 이간이 조금 얼얼하고 활기찬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혀신경이 활성화되는 느낌입니다. 파트 7. 여러분, 귀를 한번 만져보시죠. 놀랍게도 이 작은 귀가 내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귀 안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균형을 담당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우리 몸의 가장 긴 신경 중 하나가 지나가는데 이 신경은 뇌에서 시작하여 심장, 폐, 소화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귀를 자극하면 뇌관이 활성화되고 뇌관은 균형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중심 부위입니다. 또한 미주신경 자극은 전반적인 신경계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중국 전통 의학에서는 수천 년간 귀 반사구를 자극하여 다양한 건강 문제를 다스려 왔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귀 마사지가 스트레스 완화, 혈압 조절,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귀 마사지가 어지럼증을 크게 완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이 향상되면 낙상 위험도 줄어들죠. 미국 노인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귀 마사지를 정기적으로 받은 노인들은 균형 테스트 점수가 27%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따라 해보세요. 양손으로 귀를 부드럽게 잡고 위로 5초간 당겨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옆으로 5초간 당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로도 5초간 당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귀 전체를 오늘 그리드 마사지해 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시계 방향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 역시 30초면 완료됩니다. 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귀를 마사지하면 뇌관을 통해 뇌 전체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70세 윤선민님은 항상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어요. 길을 걸을 때 넘어질까 봐 늘 불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귀 마사지 10일 후, 박사님, 요즘은 계단도 천천히 오르내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져서 신문도 집중해서 읽게 됩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어지럽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간단한 귀 마사지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마사지 따라 해보셨나요? 귀가 붉어지고 따뜻해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파트 8.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운동을 하나로 결합한 슈퍼 운동법입니다. 이렇게 많은 운동을 한 번에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통합 운동의 핵심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악기가 함께 연주할 때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자극받으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은 이러한 복합 운동이 단일 운동보다 3배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럴까요? 한 영역이 활성화되면 연결된 다른 영역도 함께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면 뇌는 더 많은 신경 연결을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먼저 편안하게 앉으신 다음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목을 좌우로 돌려보세요. 이것을 10초간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발가락을 벌렸다 오므리면서 목을 위아래로 움직여보세요. 이것도 10초간입니다. 하나, 둘, 셋, 이제 혀를 내밀면서 동시에 귀를 위로 당겨보세요. 5초간 유지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혀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귀를 옆으로 당깁니다. 5초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혀를 입천장에 누르면서 귀를 아래로 당깁니다. 5초간 계속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혀를 원을 그리며 돌리면서 귀를 마사지합니다. 이건 15초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15. 이렇게 하면 정확히 1분이 됩니다. 이 운동은 하루에 한 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떻습니까? 온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뇌 전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82세 최경숙님은 처음에 이렇게 복잡한 동작을 어떻게 해요? 라며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3주 후, 박사님, 40년 전 친구들 전화번호가 생각나요. 그리고 요즘은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놀라워하셨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따라 해보셨나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효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더 신속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3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은 운동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뇌의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이 2%만 탈수되어도 인지 능력이 30%까지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면 뇌세포에 수분이 공급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산소와 영양소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또한 물은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테스트에서 31%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운동하면서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심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해마, 즉 기억 중추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심호흡이 뇌파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좋아하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울 때 운동 효과는 훨씬 더 증대됩니다. 음악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는 알파파를 증가시켜 뇌를 이완시키면서도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들으며 인지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향상 효과가 23%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운동할 때 이 3가지 비결을 함께 활용해 보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심호흡하며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하면 효과가 훨씬 증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서두르는 것입니다. 더 빨리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뇌 운동은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는 정원과 같습니다. 급하게 물을 주면 식물이 상할 수 있듯이 뇌도 급격한 자극보다는 일정하고 부드러운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중앙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서도 천천히 운동한 그룹이 빠르게 운동한 그룹보다 27% 더 높은 인지 향상 효과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아플 때까지 무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목이나 귀를 너무 세게 당기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로만 하세요. 운동은 약과 같습니다. 적정량은 치료 효과가 있지만 가용량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과 관절이 약해져 있으므로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시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불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만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뇌는 규칙적인 자극을 선호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뇌신경 연결은 반복을 통해서만 강화됩니다. 마치 숲속에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씩만 지나가면 길이 생기지 않지만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 뚜렷한 길이 만들어지죠.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규칙적으로 인지 훈련을 한 그룹이 불규칙적으로 훈련한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41%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활동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양치질 후나 저녁 뉴스 시청 전에 1분 운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효과는 얼마나 빨리 나타날까요? 많은 분들이 언제쯤 효과가 나타나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놀랍게도 3일 안에 첫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뇌는 생각보다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뇌혈류가 즉시 증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기분을 개선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3일 정도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말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손해와 운동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신체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작업 기억력도 증진되어 일상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대화 중에 주제를 놓치는 일이 감소합니다. 2주 후에는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해마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오래된 기억들도 더 쉽게 인출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이 시기에는 얼굴과 이름을 연결하는 능력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3주 후에는 가족들도 어머, 정말 달라지셨네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때는 뇌 전반적인 연결망이 강화되면서 통합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언어 유창성이 좋아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또한 감정 조절 능력도 좋아져 기분 변화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일빈감이 증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분이지만 매일 반드시 실천해 주세요. 연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꾸준히 뇌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 효과가 최대 5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증상별 맞춤 운동법. 여러분이 겪고 계신 증상에 따라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증상과 그에 맞는 운동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 이런 증상은 측두엽의 활동이 저하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혀 내밀기 운동과 귀 당기기 운동을 더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특히 혀를 입천장에 누르는 동작을 하루에 3번, 각 30초씩 해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자주 어지럽고 균형을 잡기 어려울 때, 이것은 손해와 전정기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발가락 운동과 귀 당기기 운동을 강화해 보세요. 귀 마사지는 전정기관을 직접 자극하여 균형 감각을 신속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하루에 3, 4회, 각 1분씩 해보세요. 세 번째,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말이 꼬일 때, 이는 브로카 영역이라는 언어 생성 부위의 활성이 저하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혀 내밀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특히 혀로 원을 그리는 동작을 하루에 3번, 각 30초씩 하면 언어 유창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네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금방 산만해질 때, 이런 증상은 전두엽의 활동이 감소했을 때 발생합니다. 통합 내깨우기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 동작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뇌의 다양한 영역을 한꺼번에 활성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놓아둔 위치를 기억 못할 때, 이것은 공간 지각력과 관련된 두정엽의 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발가락 운동과 목 돌리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특히 목을 돌리는 동작은 공간 인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상을 가장 많이 경험하시나요? 그에 많은 운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시면 더 빠른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분 운동의 효과를 더 높이려면 일상생활에서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몇 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세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항산화제가 풍부한 베리류, 혈류를 개선하는 견과류, 그리고 뇌 보호 효과가 있는 강황을 자주 드세요. 반면 설탕과 트랜스 지방은 뇌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에 뇌는 그림프 시스템이라는 자기 청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 시스템이 뇌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 줍니다.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숙면을 위해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해하시고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운동이 가장 적합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뇌에 훌륭한 자극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거나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뇌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맞게 설계되어 있어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 인지 기능도 함께 감소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다른 경로로 산책하기,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양치질하기 같은 작은 변화도 뇌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과 함께 1분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그 효과는 몇 배로 증폭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5세든 75세든 85세든 심지어 95세든 관계없습니다. 개선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뇌는 계속 변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며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자극입니다. 오늘 배운 1분 운동은 여러분의 뇌에 가장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가락, 목, 혀, 귀를 움직이는 단순한 동작들이 여러분의 기억력, 균형 감각, 언어 능력,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0년 더 젊어진 여러분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잊혔던 기억들이 수정처럼 맑아지고 가족과의 대화가 다시 즐거워지며 매일이 활기차고 또렷하게 느껴지는 삶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하루 1분의 투자로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한 노년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운동법을 얼마나 자주 실천하고 계신지, 또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는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분입니다. 더 젊고 예리한 뇌로 가는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지내세요. 파트 1. 몸이 보내는 신호, 노화가 아닌 신장 경고. 이게 이렇게 거품이 많지? 박수, 음악, 습관을 바꿔야겠어. 자기야, 최근 들어 몸 상태가 이전과 다르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가벼운 활동에도 금방 피로하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 말입니다. 새끼 식사를 꼬박 챙기고 잠도 규칙적으로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입술이 바싹 말라있고 소변이 탁해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물을 아무리 충분히 마셔도 피부는 여전히 건조하며 눈은 피곤하고 특히 밤에 한두 번씩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신체가 보내는 조용한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파트 2. 우리 신체는 아주 정교한 공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펌프라면 심장은 필터입니다. 모든 독소, 염분, 당분, 노폐물은 몸 밖으로 배출되기 전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하죠. 그런데 이 필터의 기능이 저하되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피부가 어두워지며 기억력이 감퇴하고 지속적인 피로감과 더불어 면역력까지 악화됩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조금 피곤한 건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기다가 결국 평생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자연적으로 완전히 복구되지 않습니다. 마치 마른 강이 비가 내려도 예전처럼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활습관 중 단 한 가지만 개선해도 몸은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파트 3. 피로 거품료 우량료.
신장 이상을 의심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제가 신부전을 극복한 실제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피로가 오래 지속되고 밤에 자주 소변을 보며 소변이 탁하게 변한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쉽게 따를 수 있는 신장 기능 회복 방안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30년 이상 환자들을 진료해왔으며 현재 대학병원에 재직 중입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비타민 C가 신장을 보호하는 황금 열쇠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파트 4. 비타민 C. 신장을 회복시키는 황금 열쇠 비타민 C는 혈관을 보호하고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며 체내염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비타민 C를 잘못 이해하고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오해를 바로잡고 저의 실제 환자 한 분의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분은 한때 신부전 직전 상태였지만 아주 친숙한 한 가지 영양소 덕분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약도 아니고 값비싼 건강보조식품도 아닙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비타민 C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용량이 안전한지, 그리고 올바르게 섭취하면 신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5. 환자 박영수 씨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 오늘 제가 말씀드릴 환자는 박영수 씨입니다. 올해 68살로 대구 애곽에 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신 박영수 씨의 안색은 몹시 피곤해 보였고 두 눈은 깊게 꺼져 있었으며 목소리도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소변에 흰 거품이 계속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하지만 이상하게 몸이 계속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질문하니 그는 늘 갈증이 심하고 입이 마르며 계단만 조금 올라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붓는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은 38%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평소에 영양제나 비타민을 드신 적 있습니까?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신장이 안 좋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거의 안 먹습니다. 가끔 귤이나 레몬물 정도만 마셔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